대형 병원의 초강수라. 이제 병원 확 바뀐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제가 봐서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언론에만 거의 30년을 있었잖아요. 30년을 있으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의 어떤 의료계 병원 체계 이거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보세요. 서울 빅5 대형 병원의 하루 적자 규모입니다. 적어도 10억에서 30억 정도 하루 적자가 난다고 해요. 한 달에 적자 규모가 200억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억 이상. 여러분 이러면요 3월 4월 5월 벌써 3개월째예요. 그러면 대형 병원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뜻인가요? 수백억 원. 이러다가 말입니다. 서울 빅5 대형 병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방의 대형 병원은 저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통을 뚫어놨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놨지만 적자 투성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형 병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형 병원이 안 변할까요? 대형 병원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실제 전체 전공의 수는 1051명인데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839명, 8.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병원들이 꾸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말입니다. 서울대만 하더라도 전공의 비율이 46.2%입니다. 전체 의사 수 1603명 중에 전공의가 740명이에요. 서울 아산병원도 34.5%고요. 세브란스는 40.2%, 서울 삼성은 38%, 서울 성모는 33.8%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면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빅5 병원도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될까요? 결국은요. 전공의 대신에 전문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의를. 서울대도 전문의를 불러와야 되고요. 서울 아산도 불러와야 되고요. 세브란스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빈자리, 전공의 빈자리를 전문의사, 전문의로 채우고요. 필요하면 PA 간호사라고 해서 말입니다. 진료 지원을 하는 간호사까지 채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의료산업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게 개혁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처럼 전공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 아마 이렇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은요. 병원 체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고요. 과거처럼 이제 전공의가 아무 병원이나 가서 수련을 받던 그런 시절은 점점점 이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법률 시장이 변하는 걸 봤거든요. 사실 옛날에는요. 변호사 한 분 만나기조차 힘들었어요. 대부분 사무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거기서 사무장 차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면서요. 이제는 변호사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무조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법률 시장의 변화가 엄청났거든요.
옛날에는 변호사 선생님, 변호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은요 그냥 뭐 박변, 전변, 정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의사들도 이제 그렇게 변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의료 행위가 그만큼 많이 변한다는 거고 의사의 정무는 그만큼 늘어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대화와 타협이 중심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예, 의료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무조건 말입니다. 네가 하는 것 안 돼. 나 너 처음부터 안 바꾸면 안 만나겠어. 저는 이런 식의 정부까지 무시하는 태도 저는 이거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의료계를 대화에 나서게끔 계속 끌어내고 또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요. 분명히 법률시장처럼 의료시장도 변할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저는 의사분들도 지금 확실히 세상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변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 할 때가 진짜 좋은데 이게 의사 선생님의 이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빠질까 봐 사실 두렵네요. 지금 말입니다. 서울 빅5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수백억의 적자가 났다 그러면 서울대는요. 작년 기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저는 1,000억대 이상의 적자도 날 것 같아요. 올해는요. 서울 아산병원은 뭐 어찌 버텨내겠지만요. 세브란스도 버텨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삼성 서울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나 서울 성모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수백억의 적자가 나면 그 정도로 어려워지니까. 그러니 빅5 병원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전문의 중심의 병원 체제를 갖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도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거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요. 공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대화와 타협이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사 선생님들도 좀 살만해지고 우리 국민들도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좀 쉽게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에 가면 병원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예, 저는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지역 병원을 많이 가볼 거 아니에요. 가면 무조건 입원이에요. 무조건 입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수술하자고 들어요. 이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예, 그냥 수술하자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특히 말입니다. 나이 드시면 무릎 인대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수술하자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검사 다시 한번 해보고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한 적도 많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수술하기도 힘들고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료의 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믿지 못합니다. 서울에서는 그래도 믿을 수가 있는데 시골에서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여러분 저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요. 대화하고 타협해서 더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 저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지 않을까요? 예,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모두가 함께 되는 공익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오늘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